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강민선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이 건강식 집밥 레시피에 맞추어서 친환경 식재료를 조리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로 포장해서 배송하는,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회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1인 2인 가구가 대한민국의 현 사회 구조 상황을 봤을 때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핵가족화가 되어 있다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우리의 의식주의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가 2만 불 시대를 진정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삶의 질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발전 시대에 대비해서 보았을 때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요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집안 내력이 되는 어떤 요리에 대한 비법이나 이런 전수 같은 것들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생활의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 어떤 요리라는 분야를 뭘 먹고 살 것인지 하는 분야에 대한 어떤 별도의 학습이나 공부의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식생활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매일 빠뜨릴 수 없이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죠. 그런데 이런 어떤 사회 구조의 변화나 치열한 경쟁 사회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자라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 성취도 해내지만 거의 대부분을 사먹는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이 이렇게 향상이 되어 있고 생활 수준도 향상되어 있지만, 어떤 그 외부에서 사먹는 어떤 특별한 음식들에 대한 가치는 많이 부여하면서도 가정에서 먹는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어떤 내가 직접 만드는, 요즘에 do it yourself 하는 그런 사업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드는 어떤 건강한 집밥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50%가 넘는 1인 2인 가정, 1인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아주 생활 속에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집밥 레시피, 그 다음에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식재료로 하는 그러한 신선한 상태로 배송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저희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날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1, 2인분 소량의 식재료를 이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와 지역 소비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유기농 우리 농산물의 어떤 그 생산, 유통, 소비의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게 저희 서비스의 어떤 모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커스가 1, 2인분 레시피를 준비를 할 겁니다. 기존에 온라인이나 이런 데 많은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4인 가족 중심의 레시피들이죠. 그래서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이나 2인 가구이신 분들은 그러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레시피를 보고서 요리를 할 때에 질량을 너무 많이 만든다던가, 아니면 만든 음식을 또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필요한 분량만 구매하고 필요한 분량만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메뉴 주문을 받고, 그러면 식재료를 구입해서 세척, 손질하고 진공 포장하고 배달해서 고객에 수령하는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
니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누구나 손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자.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미리 손질된 재료로 그리고 필요한 분량만큼만 공급해서 낭비 없이 식재료를 쓸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어떤 팀 멤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IT 시스템 개발 동력과 또 요리학원을 설립 운영해왔던 어떤 노하우, 그리고 체험교육 카페 운영의 경험, 이런 어떤 멤버십 관리가 되겠죠. 그런 경험들을 결합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구나가 손쉽고 편리하게 직접 요리할 수 있는 1, 2인 단위의 생활요리 레시피를 제공하고, 그 레시피에 맞게 친환경 무농산물로 구성된 식재료를 손질하고 신선 포장해서 주 단위로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3개년 정도의 서비스 일정을 저희가 계획을 해봤는데요. 2016년도에는 레시피 기반의 식재료를 인구 밀집 지역이면서 1차 산업 중심의 도시인 일산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자재를 공급받아서 직접 요리를 해 드신 분들이 나만의 요리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템플릿화해서 레시피가 요리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템플릿으로 개발해서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요리 레시피들, 요리 블로그들을 커뮤니티 안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제휴 서비스로 확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서비스들을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중점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저희 팀은 이제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뭐 20대 피 끓는 청춘들은 아니고요. 한 20년 이상 사회생활과 여러 가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장들은 충분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든 뭐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든 감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사실일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B2C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식재료 공급 시장이 58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채널별 비율이 재래시장이나 비기업형 슈퍼마켓 요게 75% 정도에 육박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의 전망은 대단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시피 제공이나 식재료 배송 관련한 사업의 유형이 예를 들어서 레시피 공유하고 큐레이션 서비스만 하는 유형, 그리고 식재료의 신선 배송만 하는 서비스 유형, 거기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레시피도 기반해서 식재료까지 같이 배송하는 이런 서비스 유형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해외의 블루에이프론이나 헬로프레쉬, 미국과 유럽의 선진 업체들이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블루에이프론 같은 경우에는 2빌리언 달러, 2조 한 4천억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그리고 매출은 한 4천억대, 연 4천억대 정도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유럽 쪽에 있는 헬로프레쉬 같은 경우도 2.6 빌리언 유로, 한 3조 원이 넘는 가치 평가를 갖고 있는 회사로 발전했고, 여기도 매출 규모는 한 연 4천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친환경 생산 환경과 청정 작업 환경 구축, 프리미엄 식재료 확보 및 위생관리, 최상의 서비스 개발 및 커뮤니티 구축, 판매와 구축 및 특화제 확대라는 이런 4가지 캐터고리로 저희가 분야를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해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셨네요. 자, 우리 질문 올라온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 경쟁사와 비교할 때 캐드서브만의 차별점이 따로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저희는 이제 기존의 경쟁사를 보면 아까 이쪽에 제가 요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의 경쟁사 테이스트샵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셰프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해서 음식점에서 준비한 식재료를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짐작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격적인 면에서 거품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 식재료의 준비 자체가 음식점에서 따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셰프의 고유한 레시피이기 때문에 수입시효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1인 단가 기준으로 친환경 식재료이지만 단가를 5,000원 기준 정도로 맞추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해결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17번 분하고 19번 분이 질문하신 거 제가 묶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택배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여름철 같은 때는 이게 상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 그 위험한 어떤 배송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냉동을 해서 뭐 배송하든가 아니면 직접 배송하든가 이런 걸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나 아니면 원가 비중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도 어떤가요? 제가 요리학원을 한 6년 반에서 7년 정도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설립을 하고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요리학원의 절반의 일은 식재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고 하느냐 하는 스토리지 매니지먼트라고 그 전문 용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선 포장과 배송, 그리고 배송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배송을 원칙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송으로 하는 걸로. 예.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고,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할 사항들이 있으면 또 이따 나중에 네, 간단하게 심사위원들 질문 받을게요. 저기 이제 단품계라서 예. 시뮬레이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내부 테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요리학원을 운영을 할 때 닌텐도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인가요? 그래서 그때 했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닌텐도 위피 안에 1인용 식자재, 그러니까 1인용 레시피를 공급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닌텐도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 이제 학원에서 준비를 했었던 건데, 1인용 식재료를 맞추어서 레시피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테스트는 식재료를 포장을 합니다. 식재료를 배송하는 상태로 포장을 하고, 포장한 식재료를 뜯어서 직접 조리를 하는 과정, 그거를 저희 직원이 또 아까 그 체험교육 카페 멤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카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동안에 3월 중순 한 3월 20일경까지 그런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서비스를 런치할 계획입니다. 서비스를 런치할 때는 아까 체험교육 카페에 그 젊은 엄마 한 회원이 한 4,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서비스를 런치하고, 거기에서 시뮬레이션하고 또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아서 안정화된 형태로 구축이 되면 확산을 할 그런 것입니다. 결과치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결과치는 저희가 3월 중으로 서비스 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먹거리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상당히 관심을 끌고 또 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